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건강 정보를 선사합니다. 대한민국 건강 박사들이 알려주는 실화 바탕 특강 쇼와 이로운 건강법. I am 닥터. 안녕하세요, 오정현입니다. 그리고 김지선, 이한이, 김나희 씨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I am 닥터 오늘의 주제 생생한 실제 사례로 만나봅니다. 실화극장 어느 날 갑자기. (50대) 여성 박 씨의 사연입니다. 20년째 에어로빅 강사로 활동 중인 박 씨는 체중 50kg, 허리 사이즈 26인치의 날씬한 몸매와 잡티 하나 없이 맑은 피부, 여기에 뛰어난 댄스 실력까지 겸비해 주부들의 워너비로 꼽히는 유명 인사였다고 해요. 자, 여기서 지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5, 6, 7, 8.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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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더 힘차게 좌우로 골반을 튕겨주세요. 역시 에어로빅은 우리 박쌤이 최고라니까. 아우, 30분 만에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이 쫙! 아우, 이거 너무 몸도 개운해지고 효과 짱인 것 같아. 안 그래, 언니? 어머, 당연하지. 덕분에 죽어라 하고 노력해도 안 빠지던 살이 한 달 만에 벌써 3kg이나 빠진 거 있지? 어머나!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우리 박쌤처럼 날씬하고 예뻐지고 싶어. 스타 강사는 뭐가 달라도 확실히 다른가 봐요. 회원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박 씨의 인기 또한 고공행진을 이어갔는데요. 매일 12시간이 넘는 수업 일정을 소화하고 휴일까지 반납하며 일에 매진했죠. 하지만 이런 행복도 잠시, 50대 중년이 되자 조금씩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주름이잖아. 어머, 여기 팔자주름까지 생겼네? 어제는 보습크림까지 듬뿍 바르고 잤는데 왜 이렇게 피부가 푸석푸석한 거야? 어느 날부턴가 박 씨의 얼굴에도 잔주름이 늘어가고 또 피부가 거칠어진 것은 물론 기력도 뚝뚝 떨어져 툭하면 체력이 방전되기 일쑤였다고 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에어로빅 수업까지 지장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방금 배운 동작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왜 이러지? 머리가 빙글빙글 도네. 박쌤 괜찮아요? 어머 세상에, 땀을 또 왜 이렇게 흘리셔? 어머, 세상에 손까지 떠네. 저기 이 초콜릿도 먹고 주스도 좀 마셔봐요. 아이고, 현기증에 식은땀까지. 몸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어떡하면 좋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는가 하면 손까지 덜덜 떨리는 이상 증세 때문에 초콜릿이며 떡과 빵, 주스 같은 단 음식을 먹는 일이 늘었다고 해요. 그러는 사이 뱃살이며 옆구리살, 팔뚝살까지 몸 곳곳에 군살이 붙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체중 80kg을 넘어섰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언니, 아까 박쌤 뱃살 출렁이는 거 봤어? 아이고, 예전엔 군살 하나 없이 날씬하더니 요즘엔 여기 불룩 저기 불룩. 아니, 에어로빅 강사 몸매가 저게 맞는 거냐고, 저게. 그러니까 거기다 몸까지 둔해져선 아까 동작도 제대로 못하는 거 봤지? 봤어? 본인 몸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누가 누굴 가르치겠다는 건지 한심해서. 우리 그냥 다른 선생님한테로 옮길까? 그래, 요 앞타임에 정연쌤이 그렇게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날이 갈수록 박 씨의 수업을 듣는 회원들은 줄어만 갔고 결국 해고 통보까지 받게 됐다고 해요. 하루아침에 실직 상태가 된 박 씨는 이후 예전에 날씬하고 건강했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자, 일단 영양제부터 먹고 오늘 식단은 샐러드랑 닭가슴살 건강 주스로 클린하게 먹어볼까? 이렇게 먹으니까 벌써 몸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 삼시세끼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기고 하루 1시간씩 운동도 열심히 한 박 씨.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신 피로감이 심해지더니 급기야 호흡곤란까지 찾아왔다고 해요. 그 길로 급히 병원을 찾은 결과 간 수치가 200이 넘습니다. 지방간도 심각하고요. 거기다 혈당 수치도 300이 넘어요. 당장 약물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간 수치가 200이 넘고 당뇨까지 생겼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요? 몸에 나쁜 짓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인슐린 주사까지 맞아야 한다니.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해야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거냐고. 활력 넘치는 예전의 모습은 모두 사라지고 한순간 질병 폭탄을 떠안게 된 박 씨. 과연 그녀는 이 시련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실화극장 어느 날 갑자기 건강 위기가 찾아온 여성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과연 그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건강 박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건강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가정의학과 염창환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염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보에 따르면 우리 염창환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호스피스 완화의학 분야를 개척한 완화의학 1호 교수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오. 완화의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가진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요. 네. 통증, 증상, 심리적, 사회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관리하는 포괄적인 돌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예방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러한 완화의학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건 군의관 시절에 만났던 환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예. 일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난소암 말기로 항암제 치료에 실패를 했고요. 네.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고 병원에 내원해서 복수만 뽑고 죽는 날만 기다리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복수가 젤리 모양이라서요. 의사 한 명이 붙어서 주사기로 3-4시간 뽑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환자가 일주일 정도가 좀 편해집니다. 네. 응급실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만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 환자를 봤는데 환자 한 명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니까 네네. 난감해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이 환자 복수를 좀 뽑아달라고 이제 의뢰가 들어왔고 복수를 뽑게 됐는데요. 아. 원래 이제 말기암 환자가 복수가 차고 항암 치료 못하면은 3개월 정도 산다고 그래요. 근데 이 환자가 복수만 뽑으면서 5년을 사셨어요. 와. 아유, 그랬군요. 네.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예. 저는 사실 암 환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암을 치료하지 못한 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함께 해주는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해주면서 마지막까지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돼달라고 저한테 부탁해갖고 제가 이 길을 걷게 됐습니다. 지지가 되는군요. 그렇죠. 예. 예. 와,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네. 일단 박수를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분이시니 또 오늘은 얼마나 또 특별한 강의를 준비하셨을지 기대가 큽니다. 네, 다들 한번 맞습니다. 집중을 해보시죠. 네. 사실 중년이 되면 누구나 공감을 하실 거예요. 조금만 무리해도 배터리가 닳는 것처럼 체력이 뚝뚝 떨어져서 네. 그래서 하루 12시간씩 에어로빅을 해도 체력이 짱짱했던 그 실화극장 주인공 역시 네. 고생을 한 거잖아요. 그쵸.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중년이 되면 오래된 기계가 삐걱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서서히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가벼운 질환에도 잘 낫지 않는가 하면 관절이 쑤시고 아프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는 일이 많은데 예전에는 이런 활력 저하를 두고 나이가 들면 을에 겪는 노화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런 증상들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노화가 아닌 노쇠 증후군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노쇠 노쇠 증후군? 노쇠 증후군요? 이야, 아니, 이런 말은 그런- 처음 들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럼 노쇠 증후군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생소해가지고 예. 저희가 맞아요. 처음 들어요. 네. 근데 저는 언뜻 들으면 이게 노화랑 노쇠라는 말이 좀 같은 그런 말처럼 생각이 됐는데 다른 건가요?
엄밀히 따지면 예. 노화와 노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먼저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네. 반면에 노쇠는 늙어서 쇠약하고 기운이 별로 없다는 뜻인데 의학에서는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씁니다. 아이고야. 부서지기 쉬운 상태. 나이가 들어 질병에 취약한 상태를 노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노화보다 더 심각한 거야, 노쇠가. 그러게요. 그러니까 실화극장 네. 속 주인공이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노쇠 증후군 상태였던 거네. 그랬나 봐요. 아. 예, 그리고 이러한 노쇠 증후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노쇠로 인해 신체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이 시점부터 면역 체계 역시 급속도로 쇠약해진다는 겁니다. 네. 그 결과 외부 병원체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자가 면역 질환이나 심지어 암 발병 위험마저 커집니다. 네. 게다가 신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며 정상적인 신체 활동과 뇌의 인지 능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쇠 증후군을 두고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과정으로만 여겨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병의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몸에 좀 불편한 곳이 생겨도 나이 탓인가 보다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노쇠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관리를 잘 해야겠어요. 예. 네, 맞습니다. 특히 여성이라면은 평소 노쇠 증후군 관리가 더 필요할 텐데요. 그 이유는 여성은 성장기 동안 월경이라는 커다란 변화와 함께 체형도 이전과는 다르게 변합니다. 네. 이후 성인이 되어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운동 부족 등에 노출되고 임신과 출산 후에 육아와 살림으로 건강 관리는 뒷전이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중년이 되면 인생 최대 고비인 갱년기를 맞게 되는데 갱년기가 되면 안면 홍조, 가슴 두근거림, 수면 장애, 건망증, 아유. 요실금과 같은 갱년기 증후군으로 인해 몸이 빠르게 늙어가며 노쇠할 위험도 커집니다. 아이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특강 주제는 네. 노후 걱정 없는 건강의 원천, 활력을 잡아라입니다. 활력을 잡아라. 그 예. 노후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의 원천이 활력이라니 벌써부터 솔깃합니다. 네. 근데 앞서 실화극장 주인공도 체력이 떨어져서 방전되기가 일쑤였고 또 결국엔 간 수치가 200이 넘을 정도로 몸이 다 망가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건강검진했더니 지방간이 있다고 관리를 잘하라는 주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딱 그 시기쯤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활력이 없었어. 그리고 막 꾸벅꾸벅 졸고 피곤하고 아 이게 영향이 있는 거가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온종일 푹 쉬었는데도요, 자꾸만 눈이 감기고 커피를 마셔도 피로는 그대로, 활력은 자꾸만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된다면은 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간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대사해 에너지를 공급하고요. 노폐물과 독소를 분해해 몸 밖으로 배출시킬 뿐만 아니라 24시간 동안 바쁘게 일을 합니다. 네네. 때문에 간 기능이 저하되면 피로감, 무기력증, 집중력 저하,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간 수치는 간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정상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간 기능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네. 사실 간 수치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그놈의 나이입니다. 네. 또 나이. 네. 간이 노화하면 부피가 최대 40% 감소하고 간 내 혈류량 역시 줄어듭니다. 네. 실제 65세 이상인 경우 40세 이하보다 혈류량이 약 35% 이상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간은 재생력이 가장 왕성한 장기로 70에서 80%를 절제해도 1년 이내에 절제 전과 거의 똑같은 크기로 재생되는데 간의 재생 능력마저 나이가 들면 감소합니다.
아이고. 이야, 이거 저야말로 이제 6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섭섭합니다. 아이고. 인간적으로.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간 기능마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간 기능이 떨어지면요. 네. 결국에는 면역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 소화기관에는 수많은 세균이 존재하는데 장을 통과한 일부 세균들은 혈액을 타고 간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때 간에서 생성되는 면역세포들이 혈액 속 세균을 제거하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간 기능이 저하되면 살균 작용이 약해지면서 간을 통과하는 세균이 늘어나고 면역력은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졌을 뿐인데 이게 활력까지 줄어들고 면역력까지 약해진다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나이가 들면 심해질 것 같아서 앞으로는 특히 간 건강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문제는 피로하거나 활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두고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며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는 곧 더 큰 병을 부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방간입니다. 지방간.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여서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는데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뿐만 아니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더라도 탄수화물이나 지방, 당분 섭취가 많은 사람 역시 지방간에 걸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누구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말 누구나네요. 네. 더 나아가 간이 오랜 염증으로 인해 정상 간세포들이 파괴되고 네. 딱딱해지면서 다양한 크기의 결절들이 생기는데 이를 간경변증이라고 합니다. 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능이 떨어지고요. 말기에 다다르면 황달이나 복수, 정맥류출혈, 간송혼수 등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끔찍하네. 아니 게다가 또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고 걱정하는 게 바로 암이잖아요. 암이죠. 예. 네. 특히 간암. 워낙 생존율이 낮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두려워요. 네, 잘 알고 계시는데요. 간암은 암이 자라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네. 주요 혈관을 타고 이동하며 전이가 잘 되는 특성을 가진 악명 높은 암인데요. 실제 간암의 5년 생존율은 39.4%로 전체 암 평균 생존율인 72.9%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요. 네. 이는 곧 간암 환자 중 약 10명 중 6명은 5년 내 사망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의 다른 암보다 생존율이 2배 가까이 낮은 건데 평소에 뭔가 활력이 떨어진다거나 좀 이상 증세가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거는 검진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간 건강이 나빠지면서 혈당도 올랐다. 당뇨가 생겼다. 뭐 이런 일이 많거든요. 이 실화극장 속 그 주인공도 네. 혈당 수치가 300 이상 오르기로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관련이 있고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요, 혈관 건강에도 치명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고혈당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위장에서 소화 분해된 뒤 소장에서 흡수되고 이후 간에서 독성 물질은 해독을 시켜줍니다. 네. 이때 간은 혈액 속 포도당을 흡수해 저장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평소 간 수치가 높거나 지방간이 있고 음주나 과식 등의 나쁜 식습관을 일삼거나 만성 피로로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간이 저장할 수 있는 포도당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혈액 속에 당 성분이 넘쳐나며 혈당이 급속도로 치솟게 됩니다. 이는 곧 당뇨의 원인이 되며 더 나아가 심내혈관 질환, 치매, 암과 같은 당뇨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 심각한 합병증 맞아. 때문이잖아요. 문제는 몸에 좀 기운이 없고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단 음식을 찾아요. 그냥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예. 네, 막 먹어요. 아니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만 지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은 네. 일단은 뭐 과일이나 아니면 뭐 초콜릿, 빵, 떡, 과자 이런 것들을 손이 먼저 가요. 그냥 저절로 가. 습관. 예. 딱 그거 갖다가 먹잖아요. 그러면은 달짝지근하니까 네. 갑자기 눈이 번쩍 떠져요. 갑자기는. 기분도 좋아지고. 예.
기운 없을 때는 이걸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응.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활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 자신도 모르게 당이 떨어졌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럴 때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갑자기 활력이 생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순간적으로 뭔가. 네, 여기엔 이유가 있는데요. 예. 우리 몸이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바로 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 음식이 몸에 들어가면 혈액 속 포도당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피로가 풀리고 뇌도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클수록 단 음식에 대한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당 성분이 많은 음식을 지나치게 그리고 자주 먹으면요.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 췌장은 인슐린을 다량으로 분비할 수밖에 없고 이때 일시적으로 저혈당 증상이 오면서 또다시 단 음식을 찾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내리는 사이에 뇌로 공급돼야 할 에너지가 부족해지면서 피로감, 무기력함, 집중력 저하 등의 문제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지나친 당 섭취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안 좋네. 주해야 되네. 네네. 전 지금 너무 찔렸던 게 네. 방금 전에 여기서 과자 2개를 까먹었거든요. 당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면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혹시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또 주의해야 할 게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 간은 혈액 속에 포함된 콜레스테롤과 같은 각종 지질 생성과 운송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대사에도 관여를 합니다. 때문에 간이 나빠지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서 고지혈증 발생 위험도가 커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혈관 노화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간 건강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야,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실화극장 속 주인공은 평소에 식단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영양제도 열심히 챙겨 먹었단 말이죠. 네. 아마 다들 이 정도는 실천하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건강에 특별히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가 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중년 여성들의 약 77%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영양제를 챙겨 먹고 운동도 하며 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네. 그럼에도 현실은 여전히 자신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일이 무려 70%에 달합니다. 언니 그럼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네. 그렇다면 대체 왜 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운동에 각종 영양제를 챙기는데도 몸은 자꾸만 노쇠해지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 질환이나 암 등의 중증 질환이 찾아올까요? 왜 그러니까요. 그럴까요? 네. 네. 이유가 뭐예요? 그 정체가 바로 네. 알부민 부족입니다. 아니 저희 할머니께서 기력이 너무 없으실 때는 이제 병원 가갖고 알부민을 갖다가 이제 놔드렸는데 저희 할머니는 글을 못 읽으시는데 알부민은 아세요. 몸이 조금만 안 좋으면 야 알부민 줘야 되겠다 막 이러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병원 모시고 가면은 알부민 수치부터 확인을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알부민을 더 잘하셔. 네. 예. 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시골에 계신 분들이 알부민 주사 맞으러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가족들도 네. 부모님한테 알부민 주사 한 번 놔주면은 효도했다는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요. 네. 사실 알부민은 세포의 기본 물질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하나로요. 네. 간에서 하루에 10에서 15g씩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혈액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제외한 액체 성분을 혈장이라고 하는데 네. 혈장의 50에서 6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알부민입니다. 네. 결정적인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알부민은 우리 몸의 중요한 영양 성분과 다양한 호르몬, 원소, 심지어 약물까지 안전하게 빠르게 총알 배송하는 만능 배달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먼저 지금 보시는 도로를 우리 몸이라고 하고요. 네. 부수를 영양소, 네. 짐을 실을 수 있는 상자를 알부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알부민이 충분한 상태에서는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빠뜨리지 않고 빠르게 운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즉, 빠르고 안전하게 영양 성분을 운반하는
총알 배송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네, 아유 잘 갔어. 그냥 총알 배송이 아유, 맞긴 맞네요. 네. 네. 그렇다면 알부민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 어머니 어머니 아이고. 예? 아유 저 아무리 아. 좋은 거 먹어봐야 줄줄 셉니다. 줄줄 세요. 저거 어떻게 주워 담아 저거? 네, 필요한 곳에 전달이 안 되네. 아 저러니 아무리 뭐 관리를 해봤자 뭐 좀 다 무용지물이지. 건강이 나빠지기만 하죠. 건강할 수가 없죠. 아유, 맞아요. 네. 아까와 달리 영양소들이 쏟아지고 흐트러지며 제대로 운반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너무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네. 즉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요. 네. 영양제를 챙긴다 하더라도 체내에 알부민이 부족하면 신체 각 조직에 영양소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눈으로 보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쏙쏙 됩니다. 앞으로는 노후 건강을 위해서라도 알부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알부민은 병원에서 환자의 영양 상태를 확인하는 지표로 사용되는데 알부민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바로 응급실입니다. 응급실. 네. 응급 상황일 때는 회복을 위해 약물 자체를 빠르게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링거로 알부민을 가장 먼저 보충해 줍니다. 알부민이 생명이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은 알부민이 제때 이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은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 만약 알부민을 제때 처방받지 못하면요, 장기 이식, 교통사고, 화상 환자는 혈압이 떨어지고 쇼크가 일어나서 사망할 수도 있어요. 예. 수술 전 환자의 혈청 알부민 농도가 높을 때의 사망률은 단 1% 미만인데 불과하지만 네. 알부민이 부족할 때 사망률이 무려 29%까지 증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알부민 부족 때문에 사망 위험까지 커진다니 네. 이거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네요. 네. 그렇다면 어떨 때 알부민 부족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알부민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네네. 다음 중 몇 개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해봐야겠어요. 네. 해보네요. 예. 우리가. 첫 번째는 네. 몸이 부은 상태로 오래 지속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이 많이 빠진다. 근육이 빠진다. 세 번째는 극심한 피로가 꾸준히 이어진다. 극심한 피로가 네, 필요한 조금 그럴 때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영양 부족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손톱이 부러진다. 저는 지금 하나거든요. 나는 극심한 피로. 예 접어지지가 않는데. 이한희 씨만 와. 요즘 알부민을 제가 한 1년쯤 먹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머리가 빠져 보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제 네. 근육도 뭐 빠지는 것 같지가 않고. 진짜 건강해 보이세요. 제가 잠도 잘 자고. 야. 네. 그러면 정혜 씨 몇 개? 한 개? 저 하나 극심한 피로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1, 2번. 오. 예, 몸이 부은 상태가 지속되고 근육이 좀 많이 빠지는 거 두 같아요. 개나? 세 개? 어머나. 제일 어린 친구가 여기서 요즘에 근육도 많이 빠지고 아주 매일매일 필요하고 다이어트 때문인지 또 머리카락도 빠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큰일 진짜 났다. 머리 빠진다고 진짜. 막 네. 좀 토로했었잖아요. 어떡해요. 근데 선생님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네. 도대체 이거 할 때는 몇 개 정도 해당하면은 알부민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이 네 가지 중에서 네.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면은 알부민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아유, 뭐라고 예. 이 말씀들을 드려야 많이 되지? 예. 이처럼 알부민이 부족하면요, 네. 체내 해독 기능이 떨어져서 만성 피로가 나타나고 얼굴, 손, 다리 등 전신이 잘 붓습니다. 또 단백질 등 영양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근육이 쉽게 분해되고 손톱이 잘 부러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면역력 약화로 상처 회복이 더디고 감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질병 위험이 커지는 중장년층이라면은 정확한 검사와 함께 내 몸의 알부민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여자들 좀 분발합시다. 네, 알부민 알아요. 신경 써야 되겠어요. 씁시다. 활력과 면역력을 위해서 특히 알부민이 부족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지금 건강하다고요? 너무 자만하지 말고 지금부터 몸 관리를 하는 것이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바로 지금부터 네. 꼭 관리해야겠습니다. 네.
알부민 부족 때문에 사망 위험까지 커진다니 네. 이거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네요. 네. 알부민 부족을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챙겨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1년쯤 가까이 먹다 보니까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네. 같은 연령대의 남성들하고 다르십니다. 노후에 걱정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 활력과 면역력 높이는 이로운 건강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의학과 김태균 선생님, 한의사 김난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체크리스트로 점검을 해보니까 저 역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저도요. 이게 다 알부민 부족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제 주변에서도 보면 이제 몸에 좋다는 보양식의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도 네. 좀처럼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데 이게 다 알부민 부족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고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양제, 약물, 음식을 섭취하면 그 영양 성분을 소장해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흡수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혈액을 타고 각자 쓰여질 곳으로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의 어떤 호르몬들도 어떤 기관에서 분비되면 그냥 분비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호르몬이 다른 물질과 결합을 해서 우리 몸 어딘가에서 작용을 하게끔 다른 기관으로 운송을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저절로 그냥 분비만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모든 약물과 영양 성분, 호르몬, 다양한 지방산들을 각자의 기관으로 운송해서 쓰일 수 있게끔 우리 네. 몸 구석구석에서 활약하며 운송차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알부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알부민이 충분히 있어야 우리가 먹은 음식의 영양소들이 몸에 잘 흡수가 되고 네. 또 필요 없는 물질을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영양소가 잘 흡수되면 기운도 생기게 됩니다. 또 알부민을 몸에 직접 공급해도 기운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왜 피곤하거나 기운 없을 때 한 번씩 수액 주사 맞곤 하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수액의 원료로도 바로 알부민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네. 몸속 영양분을 잘 흡수하도록 도와주고 또 둔금속을 배출하도록 도와주는 만큼 수액을 맞으면 피로가 싹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알부민 생성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이에 따라 피로감은 물론 혈관 질환도 잘 생기고요. 알부민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관리를 해도 몸이 쉽게 호전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알부민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는 게 관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챙겨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물론 그렇고. 그래서 알부민 부족을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알부민을 직접 챙겨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연말 연초 여기저기 모임에 사람 만나느라 진짜 몸도 마음도 그쵸. 정말 많이 이제 축이 났거든요. 힘들죠. 예. 그럴 때 가방에서 알부민 하나 딱 꺼내갖고 딱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러면은 에너지가 막 충전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많이 해본 네. 솜씨예요. 딱 똑. 네. 저도 이제 60대 중반쯤 되다 보니까 네. 우리 집사람 아이들 어리잖아요. 네. 네, 체력 따라가는 게 종종 힘들 때가 많은데 알부민을 제가 한 1년쯤 가까이 먹다 보니까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네. 같은 연령대의 남성들하고 다르죠. 맞아요. 너무 달라요. 다릅니다. 네. 다르고 싶습니다. 네. 난 달라야 합니다. 주먹이 달라요. 예. 아니 그만큼 정말 알부민이 활력을 높이는데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수조는 우리의 몸, 플라스틱과 쇠구슬을 영양소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알부민이라고 가정한 막대 자석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야. 쇠구슬만 뚜루룩 다 달라붙었네. 야, 네, 기존에 딸려오네. 있던 영양소 중에서 필요한 것만 그냥 딱딱 골라내는 거네요. 영양소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 네, 운송을 맞습니다. 해주는 거네요, 진짜. 네, 이 알부민이라고 가정한 막대 자석에 이 필요한 영양소만 쏙쏙 딸려 올라오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네. 이처럼 영양소의 배달부 역할을 하는 알부민이 충분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이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 몸 곳곳에 전달될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필요한 영양소를 쏙쏙 배달을 해주면 그만큼 기운이 또 생길 것 같은데 활력은 물론이고 제 생각에 면역력 강화에도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부민은 일명 젊음의 엔진이자 일종의 자양강장제 역할을 합니다. 젊음의 엔진. 그렇죠. 알부민은 간 기능 개선, 기력 보충, 면역력 강화, 체력 증진, 체액 조절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최근에 알부민이 백지영, 한가인, 이한이 네. 오라버니께서 동안 연예인들의 건강 비결로 소개되면서 더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뢰감이 확 높아지네요. 그러니까 강합니다. 동안이야 동안이죠. 네. 실제로 알부민이 노화된 세포의 재생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늙은 쥐의 몸속 혈장 절반을 알부민이 포함된 멸균 용액으로 바꿨더니 놀랍게도 뇌와 간, 근육 등의 일부 세포가 재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와. 즉 알부민이 노화된 세포의 재생을 도와서 활력과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야, 노화된 세포의 재생까지 도와준다고 하니까 어쩐지 요새 이한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빠라고 하는데 이한이 씨가 요즘 무척 젊어지고 네. 활력이 막 넘치시더라고요. 저도 오빠라고 부를 뻔했어요. 야, 그러니까는 알부민을 일찍부터 챙겨 드시면서 네. 회춘을 하셨다 이런 회춘하셨다. 생각이. 제가 이제 뭐 그런 생각이 숨겨서 먹은 건 아닌데 앞으로는 뭐 좋은 건 함께 하시죠. 예. 아니 근데 예, 예. 솔직히 저희한테 권해 보신 적은 없으신 것 예, 예. 같은데. 이제 공헌하는 사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예. 좀 부탁 좀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피로가 쌓이기만 하고 잘 안 풀리는 기분이었는데 이게 간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알부민을 챙긴 뒤로는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뿐해요. 그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까?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알부민은 간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간 기능이 저하되면 알부민 수치가 감소해서 간 질환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중장년층에 누적된 간 손상은 간 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요. 간 경변증에서 간 암으로까지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간 경변이 있는 간은 이 손상과 재생을 반복하면서 세포의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형이 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간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알부민이 간 세포의 재생, 독소 중화 등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실제 간 손상을 유발한 쥐에게 알부민 융합 단백질을 투여를 해봤더니 간 세포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간의 섬유화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서 알부민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응급실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몸이 좀 이렇게 약해지거나 아플 때 복구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가 알부민이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알부민은 환자의 빠른 회복과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처방되는 면역 증강 물질이기도 합니다. 네. 병원에서 알부민 수치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환자의 면역 상태를 파악하고 또 면역력 회복성을 예측하기 위해서죠. 아하. 실제로 알부민 수치가 감소할 때 고용량의 알부민을 투입하면 알부민 생성 능력이 높아지면서 질병의 유병률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면역력 약화로 백혈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 이제 침입한 병원체들이 증식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때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사율이 매우 높고 또 중요한 장기도 망가뜨릴 수 있는 질병, 폐혈증이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럴 때 알부민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폐혈증이나 폐혈성 쇼크를 앓는 환자 중 입원 후 24시간 이내에 알부민을 투여받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안정적인 상태로 태어날 확률이 약 83%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와, 엄청 높네요. 완전 높잖아. 와. 우리 몸에 알부민이 충분하면 아플 때도 또 빠르게 회복을 하고 기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네네. 저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특히 손발이 그렇게 잘 붓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손가락에 막 띵띵 부어가지고 네. 어떨 때 이렇게 구부리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오.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뻣뻣하게 느껴질 때 있어. 그리고 저녁에는 또 종아리가 땡땡 부어가지고 터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진짜 빵빵해. 아이고.
부종 관리에도 혹시 이 알부민이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될 수가 오.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부민은 혈액과 체액, 수분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잘 흐르고 또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압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알부민이 부족하면 혈관 밖으로 체액이 빠져나가면서 부종이 생기기 쉬운데요. 네. 부종은 단순히 얼굴과 팔다리만 붓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뇌나 폐와 같은 중요한 장기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알부민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면 체내 수분 균형이 유지되면서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연구에서 뇌경색을 유발한 쥐에게 혈전 용해수를 실시한 후에 고농도의 알부민 치료를 실시한 결과 대조군 대비 뇌 부종이 81%나 감소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폐혈증 환자에게 알부민을 처방했더니 폐 부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알부민이 각종 영양소를 운반하는 만능 배달부라고 하셨는데 간 기능 개선부터 면역력 관리, 부종 완화까지 도움을 준다니까 완전히 일당백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알부민은 네. 뭐 알코올이나 약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물질들과 결합해서 각종 노폐물을 배출하는 맞는 청소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배달도 하고 청소도 해요? 와, 아니 애가 몇 잡을 뛰는 거야. 너무 바쁜데. 그러니까요. 이 혈액을 통해 이동하는 알부민은 독성 물질을 흡착해서 간으로 운반을 하고요.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쳐 체외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와, 그렇군요. 알부민이 뭐 노폐물, 독소 배출까지 도와준다니까 아주 놀랍습니다. 네. 그러니까 몸에 왜 독소가 쌓이면 소화도 잘 안 될 뿐더러 병든 닭처럼 막 골골대다가 피로 회복제나 에너지 드링크로 막 버틸 때가 점점 많아지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누구 얘긴 거예요? 아, 네. 뻔하죠. 전문이죠. 네. 저도 진짜 요즘에 너무 골골될 때가 많아서 고민인데 이건 어떤가요? 네, 실제로 알부민이 부족하면 네. 독소 해독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만성 피로나 무력감, 또 소화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때 기력이 떨어지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당 함량이 높은 음료나 드링크제를 섭취하면 당뇨 위험성이 증가할 수가 있게 되죠. 나이가 들면 혈당을 조절하는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알부민이 줄어들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알부민은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산과 같은 지질 물질의 운반도 담당한데요. 알부민이 부족하면 지질 물질도 그 자리에 정체가 되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혈관 속에 쉽게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알부민 수치가 낮으면 혈관 내에 노폐물이 쌓여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와 함께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알부민 농도가 낮은 사람은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정상인에 비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급성 뇌졸중 환자에게 3개월간 알부민을 투여한 결과 사망률과 장애 발생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따라서 당 섭취를 제한하고 알부민을 보충해 주는 것이 혈관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여기서 제가 제일 어린데 항상 제가 좀 많이 골골대고 막 이런 편이긴 해요. 이제부터 저는 알부민을 잘 챙겨 먹어가지고 활력 왕, 건강 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실대는 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요즘 이제 연말연시라고 해가지고 약속도 많고 모임도 많아가지고 피곤하고 활력이 떨어질 일이 많잖아요. 많죠. 그럴 때 알부민을 꾸준히 챙겼더니 기운이 막 넘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나이 드니까 단맛이 나면은 당 때문에 먹기가 꺼려졌는데 네. 달지 않고 깔끔해서 건강한 맛이라 부담도 없고 먹기 아주 편합니다. 아. 그렇다면 혹시 알부민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있나요? 네, 알부민을 선택할 때는 당 함량이 높지 않은지 확인하면 건강 관리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임산부나 수유부는 섭취 시 주의하시고 특이 체질이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전문의와 상담 후에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생생한 건강 정보로 활력과 면역력 높이고 건강한 노후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I am 닥터.
여기 오니까 살 것 같다. 역시 붓기 빼는 데는 찜질방이야. 몸이 불덩이네. 속도 안 좋고. 왜 최 씨는 목숨까지 잃게 된 걸까요? 최 씨를 죽음으로 몰게 된 이유는 때문입니다. 이요? 그게요? 즐거운 프로에서 play the next channel A